자, 그 다음에, 12개 대학에서 그 선발하는 선발 방법인데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변경사항이 좀 있는 대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명칭에 있어서 변경된 대학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은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가 2018학년대 일반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이 네. 적성고사 중심 전형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네. 올해는 학업 능력고사라고 명칭을 능력고사. 바꿨거든요. 근데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우리 학생들이 적성고사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적성고사가 우리 학교 1학년 때 입학해서 학생들이 뭘 보냐면 인적성 검사라는 걸 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모르는, 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는 나의 숨겨져 있는 보물을 너가 찾아주지 않겠니? 라는 퀴즈를 푸는 거거든요. 고1 때. 네, 그렇죠. 그래서 풀다 보면은 경찰! 너 군이냐? 막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자신의 진로나 아니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성고사 중심 전형이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치러졌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지능 검사, 일명 IQ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특별한 공부를 요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형태로 시험이 치러졌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는 인적성 검사를 가지고 이거 그냥 나의 잠재적인 능력을 다 발휘하면 되니까 나의 숨겨진 재능을 발휘해 보겠어. 뭐 이런 관점에서 뒤늦게 선택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초창기에 그런 학교들이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어떻게 자리를 잡았냐면 네.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제로 교육과정의 내용에 기본과 기본과 원칙을 이해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기본과 원칙의 응용에 활용에 창의성까지 발휘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사고 역량, 사고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원리나 개념을 플러스 학생들의 추론과 사고 능력까지를 광범위하게 평가하는데 이건 조금 부족해. 하지만 원리나 개념은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학생들이 와서 수학을 할 수 있는 전공 모집 단위에서 이 학생들을 기본 학업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고교 교육과정에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과 또는 내용을 아는 애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적성고사 전형, 지금의 적성고사 전형은 가천대가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수능 난이도의 80%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특히 주요 기초교과, 국어, 영어, 수학이죠. 네.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응용보다는 나는 원리나 원칙이나 기본에 충실하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해당 대학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으로 내가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맨날 수능 문제지 이렇게 모의고사 보면서 비 오는 날들을 경험하다가 그런 문제를 풀어보면 자기의 또 다른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 세종 캠퍼스 세종이 학업 능력 고사라는 명칭으로 바뀐 건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 고사, 이 적성고사 중심 전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학생들을 보다 전달하기 위한 이 전형명의 변경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평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PTU 전형에서 적성고사 전형으로 이름을 바꾼 게 평택대? 평택대학교죠. 평택대학교도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 평택대가 이게 지금 모집 인원도 대단히 많이 늘었어요. 80여 명에서 지금 140명이면 엄청 많이 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적성고사라고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변화를 좀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명이 말씀 중에 그 전형명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 전형 그러면 누구한테 쓰라는 거냐? 난 일반적 얘가 아닌데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내신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적성고사의 실질적인 변별력을 보다 높인 대학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입니다. 상기대. 예전에는 2018학년에 4개 교과에 속한 전 과목을 내신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4개 교과별 상위 5개 과목만 반영을 하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1, 2, 3학년 과정에서 좀 이렇게 빼고 놓고를 할 수 있는 이 도박사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유리한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학생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 성결대학교거든요. 성결대도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이 사실은 전체였는데 이제는 수학만, 그것도 이제 인문계열이죠. 인문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수학이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결대학교를 지원해볼까 했다가도 내 내신으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너도 괜찮아 라는 방식으로 10%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탐구들을 다 30%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외부적으로는 이제 실리를 추구하기로는 학생들을 많이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계열별로도 이게 소위 이제 출제되는 문항이 좀 다른데, 뭐 가천대처럼 국수형이 다 나오는 대학도 있고요. 네. 뭐 국수 나오거나 아니면 수영 나오거나 이런 구조인데, 박수 선생님이 수학이라서가 아니라 수학은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 국어 영어만 나오는 구조의 대학은 없는 건가요? 국어랑 영어만 나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인문계열 딱 한 군데만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일단 국어, 수학, 영어 전체 이 내에서만 과목이 이제 나오고 안 나오고 하니까 일단 이게 주요 과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수학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 좀 강점을 보이는 게 적성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질문해드렸냐면 수학이 정말 안 되는 학생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냥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이제 고대 세종밖에 없는 거예요. 딱딱 캐칭해가지고 내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적성 국어 영어 대비해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면 되는데 체제도 보니까 국수탐 세개 영역 중에 한 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이거나 또는 영어 2등급 영어 2등급 이내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요 조건이. 이것만 충족시키면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사실은 고3 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수시에 대한 모든 전형에 대한 그 정보는 고1 때 알아야 된다.